저는 평생 바쁘게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임원이었고, 가정에서는 자식들에게 부족함 없이 주는 부모였죠. 그런데 82살이 된 지금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아내는 10년 전 떠났고, 자식들은 명절에만 얼굴을 비춥니다. 무엇보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60대로 돌아간다면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았을 텐데. 서울에 사는 82세 김명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한구석에는 그런 후회의 자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노년 전문 기관에서 수천 명의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놀라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6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대다수의 응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지금처럼은 절대 살지 않을 것입니다. 김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많은 노년층이 비슷한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가장 큰 후회는 네 가지였습니다. 건강을 소홀히 한 것,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가족과의 관계를 놓친 것, 그리고 외로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이런 후회들은 단순한 한탄이 아닙니다. 80년을 살아온 이들이 60대에 우리에게 보내는 절실한 경고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메시지이자 지금 바로 시작하라는 간절한 조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닌 살아낸 시간이 남긴 진실의 무게입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괜찮겠지?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이 이 말을 되뇌었을까요? 무릎이 아파도 괜찮겠지. 가끔 두통이 있어도 괜찮겠지. 혈압이 조금 높아도 괜찮겠지. 우리는 종종 몸이 내는 경고음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작은 통증이 시작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렇게 병원 방문을 미루고 정기 검진에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걱정할까봐 아픔을 숨기기도 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후순위로 미루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약을 먹으면 괜찮았던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에게 듣는 말, 왜 이제 오셨어요? 이미 많이 진행되었네요. 이런 말을 들은 순간의 후회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무릎 통증은 60대에 가장 흔하게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초기에는 약물 치료와 적절한 운동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 연골이 닳아 인공관절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손주와 놀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손주가 할아버지, 나랑 공원 가요라고 할 때 무릎 통증 때문에 거절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건강관리 전문가들은 60대가 건강의 갈림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에 건강 신호를 무시하면 70대와 80대의 삶의 질이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챙겨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20분 걸리는 정기 검진이 20년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하루 단 3분의 투자만으로도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간단한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는
갑자기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살짝 발을 헛디뎠을 뿐인데 그대로 주저앉거나 계단 몇 개를 오르는데도 숨이 차오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충격적인 순간은 넘어졌을 때 혼자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처음 경험하는 때입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동작이 더 이상 쉽지 않다는 사실은 많은 노년층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이런 현상은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인데 특히 6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근육은 의도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면 매년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이런 근육 감소를 간단한 운동으로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벽에 손을 짚고 서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하루에 30번씩 3세트만 하는 것입니다. 3분도 채 걸리지 않는 이 간단한 운동이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번도 하기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2개월 정도부터 변화가 느껴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 덜 힘들어집니다. 3개월이 지나면 혼자서 버스를 타고 시장도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이 단순한 운동은 노년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하체 근력은 넘어짐을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전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아침 양치질을 할 때, 저녁 뉴스를 볼 때, 이 간단한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면 꾸준히 지속하기 쉬워집니다. 이 작은 습관이 1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루 3분의 작은 투자가 내일의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건강 못지않게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적 안정입니다. 몸은 건강한데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고, 나름대로 저축도 했으니 괜찮겠지. 하지만 실제 은퇴 생활은 대부분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월급이라는 정기적인 수입이 끊기고 나면 우리의 자산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듭니다. 자녀의 결혼 비용, 오랫동안 미뤄왔던 여행, 갑작스러운 의료비,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길어진 노년의 삶. 이 모든 것이 자산을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시키는 요인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 후 5년 안에 자산의 절반 이상을 소진한다고 합니다. 특히 계획 없는 지출과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함정을 피하기 위해 금융 전문가들은 4분할 자산관리법을 권장합니다. 첫째, 기초자산 통장입니다. 전체 자산의 60%를 차지하며 절대 손대지 않는 생존 자산으로 설정하세요. 이 돈은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노후의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근간이 됩니다. 둘째, 생활비 통장입니다. 자산의 20%를 배정하여 월 단위 지출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만 인출하여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긴급자금 통장입니다. 15%를 배정하여 갑작스러운 의료비, 주택 수리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합니다. 넷째, 기쁨의 통장입니다. 나머지 5%는 여행, 취미, 손주 용돈 등 자신만의 여유와 즐거움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은퇴자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경제적 불안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일에 대한 불안은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건강한 몸과 함께 건강한 자산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노후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안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외로움의 문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노년의 과제입니다. 건강한 몸, 안정된 재정 상태. 하지만 노년의 행복을 위한 퍼즐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외로움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바쁘게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모임에 참석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가장 깊은 외로움은 홀로 있을 때가 아니라 의미 없는 관계 속에 있을 때 찾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진정한 교감이 없다면 그것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더 큰 외로움을 가져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보다 많은 사람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더 깊은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노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가 높은 노인들은 관계의 양보다 질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의미 없는 만남을 줄이고 진정한 교감이 가능한 소수의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전문가들은 하루를 3가지 시간으로 분할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첫째, 사람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공감과 이해가 가능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주 1에서 2회 깊은 대화가 매일의 의례적인 인사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둘째, 자기 개발 시간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은 뇌를 자극하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공통 관심사를 나눌 수 있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정서적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고독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홀로 있는 시간이며 이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진정한 관계의 질은 양보다 깊이에 있습니다. 의미 없는 만남으로 일정을 채우기보다 진정한 교감이 있는 관계와 자신만의 시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노년의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노년의 가장 복잡한 관계, 바로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과연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가족 관계 중에서도 노년기에 가장 복잡해지는 것이 바로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으로 일생을 살아온 부모들에게 노년기 자녀와의 관계 설정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재산을 미리 상속하거나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 독립적인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항상 행복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물려준 후 후회하는 사례가 놀랍게도 매우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살 수 있겠구나라는 안도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한국 노인복지학회의 조사 결과 경제적 독립을 유지한 노인들이 자녀와의 관계도 더 건강하고 자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존적인 관계는 양쪽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며 이는 결국 관계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재정적 독립을 유지한 노인들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때로는 자녀나 손주에게 작은 선물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는 자존감과 관계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의존이 아닌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과 관계의 균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재산 관리와 상속 계획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노후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고 자녀들에게는 스스로 삶을 개척할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기 부모 자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입니다. 이제 우리는 돈과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행복의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년의 진정한 행복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건강, 경제, 인간관계.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기 삶의 여러 중요한 측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노년의 진정한 행복이 이런 거창한 것들보다 훨씬 작고 소소한 순간들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노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가 높은 노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상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커피 한 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단풍이 물든 공원 산책, 오랜 친구와 나누는 소소한 대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노년의 행복을 채우는 보석 같은 시간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큰 성취나 거창한 목표보다 현재의 순간을 충분히 음미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노년 전문가들이 감사일기를 추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밤 그날 있었던 고마운 일 하나를 적는 간단한 습관은 우리의 시선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결핍에서 풍요로 바꿔줍니다. 처음에는 적을 것이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점점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하루에 행복한 시간 5분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는 시간처럼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여유의 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 하루 전체의 기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미래의 어떤 순간, 특별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찾아올 무언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지혜는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시는 차 한 잔,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 곁에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노년의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매일의 소소한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서 작은 행복의 순간들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노년을 풍요롭게 하는 진정한 보물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순간들과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노년기의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는 인지 능력의 저하입니다. 이름이 기억나지 않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어려워지는 경험은 많은 노인들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그러나 반가운 소식은 뇌도 근육처럼 사용할수록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며 평생 동안 유지됩니다. 특히 은퇴 직후는 뇌 건강에 중요한 시기입니다. 갑자기 일상의 자극이 줄어들면 뇌 기능이 빠르게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첫 1년은 쉬는 것이 행복하지만 2년째부터 무기력함과 인지능력 저하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새로운 도전입니다. 뇌 연구에 따르면 익숙한 활동보다 새롭고 도전적인 활동이
뇌를 더 활발하게 자극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외국어, 악기 연주, 요리, 그림 등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분야에 도전해보세요. 디지털 기기 활용은 현대 사회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배우면 가족과의 소통, 정보 습득, 문화생활까지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젊은 세대와의 대화도 더 풍부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배움의 즐거움입니다. 노년기에는 의무감보다 즐거움으로 배울 때 더 효과적으로 기억에 남고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함께 배우는 그룹 활동은 사회적 연결과 인지적 자극을 동시에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3단계 실천법을 활용해 보세요. 첫째, 항상 해보고 싶었던 일의 목록을 작성합니다. 둘째, 가장 작고 쉬운 것부터 시작합니다. 셋째, 주변 사람에게 목표를 선언하여 심리적 약속을 만듭니다. 뇌는 사용할수록 젊어집니다. 인지적 도전을 통해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은 약물이나 보조제보다 훨씬 효과적인 치매 예방법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풍요로운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뇌에게 새로운 도전을 선물해 보세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함께 나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책에서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는 어쩌면 바로 지금부터 써내려갈 새로운 챕터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 더 걸을 걸, 돈에 대한 두려움보다 삶의 기쁨을 더 소중히 여길 걸,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더 자주 표현할 걸. 그 지혜의 목소리들이 우리에게 귀중한 선물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 오늘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창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얼굴에 닿는 따스한 햇살을, 코끝을 스치는 커피 향기를,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 올리며 몸에 생기를 불어넣고 소중한 사람에게 반갑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미래의 자신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80년을 넘게 사신 인생의 선배님들의 가장 간절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 당신만의 행복을 시작하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